저는 한솔고 2학년 내신 설명회를 맡은 고수민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좀 옛날 사진인데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분당 지역에서 좀 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사 경력이 지금 10년 차인데 거의 절반 이상은 분당에서 했고 작년까지도 분당에서 수업을 해온 분당 전문가고요. 제가 초중고 다 분당에서 나온 분당 토박이라서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애착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편입니다. 큰 굵직굵직한 것만 써놨는데 아라국어, 출영은 분당, 명인 분당, 그 다음에 올가 분당, 다 분당 학원에서 쭉 수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두각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맡게 됐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모든 학원이 수업하는 방식은 비슷할 거고요. 결국 뭐 아이들과 저의 케미가 맞는가, 뭐 아이들이 학원 분위기를 잘 따라오는가, 뭐 마음에 들어 하는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우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뭐 혼날 때 잘하기보다는 좀 잘 어르고 달래주면 잘했던 타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저의 사고의 틀에 박혀서 막 화내고 혼내고 다그치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엇나가면 물론 저도 승질을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아이들이 많이 끌고 가는 그런 네, 밝은 강사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초임 강사 때 저희 사수분께서 정신여고라고 국어 수업이 정말 해인 학교가 있어요. 원래 여고가 좀 국어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1타 강사셨거든요. 한 학년당 뭐 80명씩 각 데리고 계셨고 그분께서 항상 디테일한 거를 좀 강조하셔서 그 점을 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되게 급하고 좀 덤벙대는 편인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를 잘 챙겨주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이따가 제가 준비하는 자료 보여드릴 텐데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잘 준비하는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아이들과의 케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이들과 좀 성향이 잘 맞으면은 저는 수업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른 타과목 쌤들께서 우수민 쌤 수업 강의는 국어 강의는 진짜 파이팅이 넘쳐요 라고 혀를 내두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텐션이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아이들도 막 질문하고 서로 토의하면서 단순 암시 수업을 싫어하거든요. 이 생각은 어떠니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땀이 많이 나는 수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의 강점인 것 같은데 제가 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이기 힘들겠지만 주변에 대해서는 되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넌 정말 객관적으로 제 성적 잘 본다. 학생의 입장에서 잘 보는 게 또 그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해를 못할까라기보다는 이 아이 시각에서는 이렇게 이게 보이겠구나 라는 게 좀 잘 파악이 돼서 아이 수준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과 관리를 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 정도 경력이면 당연히 자료가 많겠지만 당연히 한솔고에 맞는 그런 한솔고의 기출 유형이 필요한 자료를 엄선해서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사고력입니다. 국어라고 하는 게 사고, 논리, 추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특히 한솔고가 점점점 이제 사고력, 종합적인 이해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정말로 좀 잘 한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연습장, 노트에다가 필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작품의 핵심이 무엇일까,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작품, 이 형광색 칠하는 게 작품 제목인데 작품별로 쭉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좀 엄선된 핵심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저 혼자 정리를 1차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아직 저의 수업 준비 단계예요. 이거는 본문에 제가 필기를 한 건데 색깔별로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컬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은 뭐 교수님, 강사진, 연구원분들의 해석이 한 작품당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의 해석 중에 정말 중요하다, 필요한 해석들을 다 적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서 색깔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야에서 해석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최소 아까 정리했던 거 한 번, 큰 틀로 한 번. 그 다음에 이 본문 분석이 한 대여섯 개의 사이트를 제가 뒤지다 보니까 그 정도 제가 반복해서 벌써 한 7번 정도 저는 본문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으라차차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열정과 재미가 있는 강의라는 게 전달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정말 땀이 항상 날 만큼, 땀이 흥건히 젖을 만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제가 조금 안 하려고 해서 판서를 열심히 해요. 판서를 중요시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선생님 숨소리 하나하나 다 적어라고 해서 노트가, 아이들의 그 교재가 빽빽하게 적혀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OX 단답형 정리를 하고 이 복습한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뭐 O를 택했다고 하면은 너가 이걸 O라고 생각한 이유를 작품 본문에 있는 근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해봐. 어떤 부분에서 어떠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니? X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X고 혹시 학생이 틀린 거라면은 너가 어떻게 사고를 해서 이 답을 골랐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 라는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부터 수업 과정까지 보여드렸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적이죠. 아이들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어 난이도 해리 정신영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어가 어려운 학교에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여고, 땡땡 외고, 국어 시험에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 위주에서 강의를 했고 그런 학교에서 특히나 이제 땡땡 학교 하면은 고수민 잘 가르친대 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래는 좀 성적이 잘 나온 사례인데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을 만나면 운 좋게 강사도 그 아이의 타이틀을 걸 수가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 학생도 있지만 제가 제시한 대다수는 성적이 향상된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특히나 B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솔고도 어렵죠. 한솔고 못지않게 해린 학교인데 분당에서 제가 시험지를 받아들면 항상 진짜 읽기 싫다라고 넋두리를 하는 학교거든요. 거기 평균이 한 5, 60점 나와요.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90점 이상을 받기가 힘든데 그 시험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점자, 그 다음에 저희 반에서 항상 1등급이 모든 학년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이외의 다른 분당 학교에서도 대다수 상위권, 좀 제가 상위권은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중하위권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대다수 성적들이 이렇게 잘 나와서 분당에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신 때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수업은 제가 아까 노트에 필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그거를 아이들과 정리를 합니다. 공유를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드립다 이런 작품이야 하고 막 본문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 작품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틀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틀을 잡는 것을 먼저 꼼꼼하게 다져두고 그 다음에 제가 본문 연구 대여섯 번 한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신 대비를 이렇게 길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OX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과제 같은 경우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념 정리인데 1단계라고 해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들 대다수가 개념, 표현상의 특징 들었을 때 이해를 해요. 반어법, 의인법, 음성상징어 들으면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의 뇌 속에서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대충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3단계를 막 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1단계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묻는 문제 유형이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은? 이런 기본을 묻는데 거기서 항상 틀리는 아이들은 얘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술고 같은 경우도 이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고 수능에 충실한 유형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늘고랑 한술고가 점점 내신과 수능이 같이 방향을 잘 잡아가는 유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만큼 이 개념을 잘 숙지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씹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각 문학 분문별 어떤 시는 이런 거를 많이 묻더라, 어떤 소설은 이런 거를 많이 묻더라 하는 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핵심 유형 위주로 풀이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본문 내용과 핵심 개념들을 본문 문제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그런 외부 지문을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 특히나 한술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뭐 30% 비중이고 2학년 때는 그 수능 특강 EBS 교재랑 모의고사 이게 70%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문화 작품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업그레이드된 문제로 해서 심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은 아이들과 1대1로 제가 수업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무래도 아이들별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너가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왜 답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사고력과 이해력을 기반으로 쌓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냥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것들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이의 사고력과 이해력이고 특히 한술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종합적인 관점, 종합적인 이해력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가 잘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키포인트가 아이의 사고력을 파악하기. 제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는 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가 공식을 잘못 대입했고 뭐 산수의 실수, 연산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게 보이는데 국어는 아이가 여기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가 흔적이 안 남죠. 그냥 오답 정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가 어떤 사고를 했니를 특히나 모든 문제는 못하죠. 헷갈려 했던 문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이렇게 남기게끔 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패드로 자기가 생각한 이유, 사고한 이유, 근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라고 자기가 사고한 걸 남기는 거죠. 그래야 제가 이 아이가 문학을 해석할 때 자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네, 이런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네, 이런 실수를 하냐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역시나 이 아이도 패드에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가 자기가 사고한 흐름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을 이게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이래서 맞는 거예요. 그런 근거만 찾기보다는 왜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고의 틀을 바로 잡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죠. 아이들마다 틀리는 문제가 겹칠 텐데 그거를 복붙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아까 같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의 이름이 있을 텐데 땡땡이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땡땡이가 이런 식으로 사고하기 때문이고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으라는 걸 하나하나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5번, 9번인가요? 9번, 11번 이렇게 한 문제당 제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단순한 답풀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너가 어떻게 이 작품을 바라봐야 하고 선지를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가를 제가 다 꼼꼼하게 지도를 한 겁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내신 대비 기간이 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체 교재는 다 뭐 강사님들 쓰실 거고 오른쪽은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직전 대비 때 그 핵심 정리한 거랑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한 1, 2, 3회 정도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소개고 이제 한술고
옵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문학 교과서는 미래를 쓰고 있지만 저 교과서의 비중은 여기 없네요. 한 30%. 그 다음에 EBS 구교재가 한 40%. 그 다음에 이제 EBS가 그 해 것만 아니라 그 전년도 거도 나와요. 이전 것도. 그 다음에 타학교 교과서 모의고사 기출이 40%. 맞나요? 30%네요. 그래야 100이 나오죠. 어쨌든 70%가 교과서 이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뭐 고3 때나 하는 그런 유형인데 심지어 소술도 분당 지역 중에서 제일 많아요. 보통은 3문제 아니면 오지선다형만 있는데 한솔은 6문제나 있답니다. 서술형 문제가 많다는 게 또 도드라지는 특징이고 낯선 작품, 교과서가 아닌 게 많다 보니까 낯선 작품의 비중, 이 낯설다고 하는 게 꼭 수업 시간에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예비고 1때, 예비고 2때 학원에서 한번 뭐 문학이나 이런 거 훑어주잖아요. 그럴 때 뭐 일제강점기의 주요 작품, 뭐 산업화 시대의 주요 작품, 고전시가의 주요 작품들을 다루는데 그런 게 외부 지문에 나오는 학교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한솔고나 뭐 대원예고나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익숙한 작품들을 많이 넣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럽고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대비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한솔고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 내내 내신 대비를 한다. 다행인 말인 것 같은데 뭐 내신과 가장 수능형과 가깝게 가는 학교다 보니까 수능 대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솔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23년도 1학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멘탈이 나갔었는데 이게 나의 내신 점수인가 이러면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한 학년 올라가서 조금 나아지기는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편에는 속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이 평상시에 우리 강사들이 하는 것, 일반적인 학교에서 시중 문제집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참고로 문제 번호 같은 경우 이렇게 2번, 3번, 4번, 또 3번, 3번 이런데 이런 이유는 제가 그 분당 지역의 기출을 작품별로 타이핑을 해요. 교과서가 많이 겹치거든요. 분당 지역에. 그러니까 한솔고 24-1학기 뭐 쉽게 씌어진 시 작품별로 분류해서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중복되는 겁니다. 우선 네,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쉽게 씌어진 시 그거를 나라고 하는 게 외적 준건데 이걸 참고로 해서 시를 분석해라 라고 했을 때 5번 선지를 보시면 시인이 쓴 쉽게 씌어진 시는 화자가 쓴 쉽게 씌어진 시를 하나의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격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해석이 거의 없어요. 문제집의 해설에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 해설이나 강사 해설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해설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낯선 해석이 나오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태도는 학교쌤 필기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이들이 학교 내신은 그냥 성의 없게 듣고 학원에서 막 챙기거든요. 절대 안 돼요. 한솔고는 특히나 학교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잘 서포트해주고 쌓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쌤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는지 다 꼼꼼하게 적는 태도를 가져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에 보면은 하루의 어느 때 혹은 사계의 어느 철과 같은 구체적인 시간성을 벗어난 이 수는 이게 지금 고산 구곡가라고 하는 연시조인데 시조의 각 수는 연은 지속적 무시간대로 개방되는 부분이다. 그중 특히 이 행의 마지막 서술어의 어미는 미래와 의지의 복합적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삶의 두 요소가
미래라는 시간대로까지 무한 확장될 서정적 자아의 지향적 욕구임을 명백히 한다. 지금 말이 막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이게 철학 지문인지 시액인지. 근데 시 내용은 시간별로 절벽에 비친 해가 아름답다. 이 자연 경관, 이 강가 너무 평화롭지 않니? 이런 얘기인데 그걸 무시간대로 개방되는 뭐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안 들어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라 하는지는 알겠지만 용어나 말 자체가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애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고 거기서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철학적인 해석까지도 잘 들어줄 필요가 있고 문학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솔고에 맞춰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시간별로 계절별로 자연을 즐기고 있어 라기보다는 어떤 인문, 지문, 모의고사에 나왔던 해석들도 융합을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써 싫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뭐 그런 게 없고요. 이슈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보기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 지금 여기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이 작품 수필 하나에서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수필 하나에서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읽어야 할 게 일단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필요가 있다. 문학이지만 독해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봤을 때도 지금 문제를 묻는 걸 보면은 세세하게 물어요.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어떠하게 나와 있고 태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묻고 있고 어떤 자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글쓴이의 정서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 작품이니까 그냥 핵심만 파악하자 본문 위주로 비교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에도 낯선 외부 지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공통 정서라든가 사물의 소재의 기능을 묻는 거라서 문제 자체는 까다롭지가 않긴 한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작품 자체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시예요.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건데 물론 EBS에서 다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작품 수가 많은데 아이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잘 기억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고전 시도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현대 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서술 문제에서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예, 산성비 내린다라고 하는 현대 시거든요. 환경오염 파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길게 나와요. 그 대화를 다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낯선 지문 해독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답을 내려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정이 좀 길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 자연 파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조건에 맞게끔 잘 써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2학년 다른 학교에서 봤던 그런 지문들 아니고 다 생소한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 전반적으로 한솔고가 악명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겠죠. 대부분 어려운데 특히나 좀 더 머리 아픈 문제 유형들을 본다면은 자, 서술형 아까 저희가 이게 철학인가 싶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기를 보시면 시의 형식적인 특징에 대해 얘기를 해요. 형식적인 특징은 우리 아이들이 예비 고1 또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옵니다. 운율이 어떠하고 구조가 어떠하고 반복해 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걔를 또 어떻게 말을 푸는가를 볼게요.
시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 시에서 내용은 그 결속 구조와 구단이 소통하는 결속성을 의미하고 형식은 결속 구조를 의미한다. 결속성, 유기성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를 또 그냥 뻔한 얘기를 잘 풀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들이 그래서 뭐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게끔 장대하게 한 줄짜리의 문장을 세 줄로 풀어낸 거죠. 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나시는 이게 백석의 시인데 두 개의 병행 구문이 텍스트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 땡땡은 땡땡이다. 두 번째, 땡땡은 한 다음에 관형사양 어미 땡땡이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두 개의 병행 구문을 내용 전개의 틀로 삼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봐야 하는 거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지? 이번에는 관형사양 어미가 있네. 이 문법적인 지식이 잘 탑재가 돼 있어야겠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나 백석 시에서 1번과 2번이 모두 나타나 있는 시행을 찾는 건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시 자체는 하나, 둘, 셋, 5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속성 자체가 뭐를 의도한 결속성인지도 헷갈리게 떠들어놨고 1번과 2번의 조건의 차이를 아이들이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 밑에 효과는 1번을 찾았다고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우선 1번에서 뭐라 카노 막혀서 아마 2번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무슨 옛날 한문 교수님처럼 틀고 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봤던 그 쉽게 씌어진 시라는 거고 나의 디귿을 바탕으로 가와 보기를 감상하려고 한다. 나의 디귿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고요. 가는 시입니다. 윤동주의 시. 가의 기역, 이은 어떤 특정한 시어가 있고요. 걔랑 보기에 A, B, C, D, E, F가 쫙 나와 있습니다. 걔랑 의미가 비슷한 애들 갖고 지금 A, B, C, D, E, F가 막 섞여 있죠. 이 섞여 있는 것 자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한 시긴 한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면은 여기서 나나나나나만 밑줄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 나들이 뭔 난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숙지는 미리 시키고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윤동주의 시랑 비교를 많이 하는 시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 수많은 8가지의 나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힘들 수가 있죠. 이거 다 암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시의 맥락을 통해서 이 나는 뭐, 이 나는 뭐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시간상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품에 대한 꼼꼼한 이해. 지금 한 지문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5개의 보기를 주고 있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특징인데 그럴듯해요. 이 인물이 어디 갔다가 역에 갔다가 백화점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느낀 거를 그냥 막 던지는 소설이거든요. 작품 전체를 보면은 맞을 수 있는 선지가 많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C, 특정 파트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격 급하게 역시 박태원 작품 이거지 하지 말고 문제 잘 파악한 다음에 C 단락에는 어떤 특징만 있는가를 잘 짚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연체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쉼표가 좀 자주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겠고요. 그다음 역시나 이 두 번째 문제 유형도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기를 제시하고 있고 얘는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선지 구성이나 그런 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작품의 특징들을 의인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준거라고 하는 게 수능 유형이고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작품 간의 비교도 수능 유형인데 이 외적 준거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한 요 반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 또는 그 소설을 썼을 때 그 당시 사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 이런 배경 지식 정도. 그런 배경 지식은 저희 강사들도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거든요.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게 배경 지식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데 한솔고는 그런 배경 지식을 외적 중독으로 내지 않아요. 지금 얘는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작가가 직접 자기의 시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사들도 이거를 미리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 작가가 왜 이 시를 썼는가만 그 자서전의 형식으로 떠든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시의 구절은 이러한 의미죠 라고 또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겠지만 우선 굉장히 낯선 외적 준거를 길게 주고 선지 또한 구성이 길어요. 세 줄까지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빠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확장적 사고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기본 경향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까지 썼는가를 확장해서 우리가 그의 본문 구절까지 결합을 해보자 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종합적인 확장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한솔고의 딱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솔고 기출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솔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우선 작품 전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내신 기간 한 6주 공부할래, 4주차부터 할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항상 작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겠고, 선생님 필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개원예고도 그렇고 한솔고도 그렇고 좀 그런 선생님만의 해석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점이 좀 독특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필기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낯선 문학이 방대하게 쏟아집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력. 보통 학교 2학년 문학에서 내는 틀에서 벗어난 아까 같은 철학적인 사고라든가 시인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국어는 이렇게 가는 어떤 정방향의 사고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내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신 기간 관계없이 항상 국어의 능력을 올려야겠고, 문제집 봤을 때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학교쌤께서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내가 암기를 해보자, 떠올려보자 하면서 잘 다잡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게 핵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타 학교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넓게 보는 것보다는 넓고 깊게 보는 게 중요한 학교고요. 학교 필수 문제 유형, 지금까지 봤던 그런 유형들을 좀 숙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잘렸는데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자꾸 적용해보는 그런 단계까지 잘 다져야겠죠. 자, 마지막은 그냥 제가 아이들과 케미가 좋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 넣은 거고요. 아이들과 공연도 보러 가고, 코너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과 계열의 과목은 다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창시절에도 국어, 영어, 사회는 아이들이 질문하러 오면은 막 해설을 해주는데 되게 애들이 야, 너 되게 쉽게 설명 잘한다. 거기서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목,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한 50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심장수술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심장이 고장나서, 판막이 고장나서 심장 말기 환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회복이 빨랐고 바로 이제 분당에 와서 수업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에너지 얻으면서 너무 저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픈 몸뚱이를 끌고 일한다는 게 회사원이었으면은 진짜 또 보고서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기운을 주었기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죠.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